육체적인 병과 심리적인 병의 두 가지라고 해요. 심리적인 요인이 아주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암을 하는 동안에 빈혈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골수억제예요. 골수. 그래서 백혈구도 떨어지고 적혈구도 떨어지고 혈소판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빈혈이 심해지죠. 그래서 오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예를 들어 수술 때문에 온다면 수술하는 동안에 출혈이 생겨서 오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제하고는 항암하는 동안에 약제에 의해서 골수억제가 가장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빈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으냐?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환자들은 이럴 때는 철분제를 먹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철분제는 가능한 한 저는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암세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포도당도 필요하고 또 글루타민은 단백질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철분이 같이도 필요해요. 그래서 철분제를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암세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철분하고 관련해 가지고 페리친이라는 검사를 해요. 이거는 페리친은 철분을 운반하는 차고 저장소예요. 그래서 페리친이 높아진다? 이런 경우에는 암세포가 성장을 할 때 철분이 많이 필요하니까 페리친을 운반하는 차잖아요. 철분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차를 많이 만들어 놔요. 그렇다면 어때요? 우리가 철분을 넣어주면 그만큼 암세포 성장한테 도움을 준다. 그래서 철분제를 주어가지고 빈혈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좋으냐? 이게 아주 급성으로 오는 빈혈, 특히 뭐 수술이라든지 수치가 막 7, 8로 떨어진다. 저는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수혈하는 게 낫다. 이렇게 환자들한테 권유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서서히 항암하는 동안에 골수가 억제돼서 조금씩 떨어져 가는 경우는 저는 우리가 비타민C를 먹게 되면 이 비타민C가 몸 안에 들어가면서 약간 철분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피루리나나 크로렐라 해조류에 보면은 여기에는 우리가 헤모글로빈의 틀이 되는 포피린이라는 틀을 여기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피루리나나 크로렐라에서 포피린의 틀을 받고, 그 다음에 비타민C가 철분을 흡수를 해줘서 이게 결합이 되면은 이게 헤모글로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빈혈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오는 빈혈은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아주 급한 꼭 지금 빨리 빈혈을 해결해야 될 경우에 차라리 저는 수혈을 권합니다. 암이라고 하는 병은 육체적인 병과 심리적인 병의 두 가지라고 돼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은 어느 한 장기에 혹이 하나 있어서 이게 암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암은 단순히 혹이 아니잖아요. 이게 커져가요. 그리고 또 나중에 여기에서 다른 데로 새끼쳐서 또 분가까지 해요. 아니면 없어졌다가 그 자리에서 또 재발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한 장기에 있는 국소병이 아니고 전신질환이고, 그리고 또 뭐냐면 심리적인 요인이 아주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병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단 암에 걸리게 되면 어때요? 불안증이 생기죠. 내가 혹시 이것 때문에 정말 나빠지지는 않을까? 그리고 또 내 가족들은 내가 아픔으로써 내가 경제력이 없어지면은 내 가족들은 어떻게 살 건지, 또 내가 사회적인 지위, 내가 막 승진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경력 단절이 와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지, 이런 모든 게 종합이 되다 보면은 이게 불안증, 우울증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여기에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관여를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위축이 돼요.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사실 이제 이 심리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좀 취약한 부분이에요.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질 않아요. 단지 막 환자들한테 어떤 치료를 해주고 어떤 약을 쓰고 뭐 어떤 항암제를 쓰고 기능식품은 뭘 쓰고 주로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정작 중요한 부분은 이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심리적인 부분이 암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주는 게 우리가 이렇게 환자를 관찰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도 감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긍정적인 사람, 기수는 안 좋아, 암에 상당히 진행이 됐어. 그런데 아주 긍정적인 사람 의외로 좋아져요. 근데 기수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데 항상 불안하고 소심하고 조그마한 뭐 하나에도 일비를 하는 이런 경우에는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본인한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태보다 훨씬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긍정적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잘 헤쳐나가요. 불안감도 별로 없고. 또 모든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잘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게 위약 효과거든요. 위약 효과가 많이 나요. 그런데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생각할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항상 안 좋은 생각을 더 많이 해요. 불안을 조성하는, 그럼 심지어는 뭔가가 좋아졌다. 좋아진 것도 야, 나중에 좋아지다가 또 나빠지면 어떡하지? 모든 것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그러면 이런 환자들을 그냥 둬야 되겠느냐? 뭔가 긍정적으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가족들이 노력도 해야 되고, 또 환경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다음 치료하는 가운데 격려를 해주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본인 다루는 것은 본인 스스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어떤 치료에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이때 이제 도움을 하는 게 어떤 심리치료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게 이제 명상이죠. 저희가 우리 환자들한테 많은 명상을 권해봤어요. 그런데 명상을 하게 되면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도움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 몸에 약간 평화스러운 기분, 차분하고 편해지는 이런 것을 느끼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건데, 의외로 우리 환자들 명상을 하라고 하면은요, 온갖 걱정거리만 갖다가 막 다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명상을 계속 하라면은 어때요? 오히려 근심거리만 만들어주고 스트레스만 쌓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걸 느끼는 환자들한테 명상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차라리 꼭 근데 명상을 한다 이럴 때는 백색 소음을 같이 동원하라고 그래요. 백색 소음이라 하면은, 소음은 우리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한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평화스럽게 만들어주는 이런 소음이 있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한여름에, 요즘에 많이 하죠. 빗소리 들으면은 어때요? 기분이 차분해지고, 또 어떨 때는 옛날 막 추억 같은 것도 떠오르고 그래서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뭐 폭포 떨어지는 물소리, 시냇물 흐르는 소리, 그 다음에 새소리, 바람소리, 이런 소음을 옆에서 주면서 명상을 하면은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명상만 가지고 이제 되지 않는 경우는 이제 외부에서 접근을 해줘야 돼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심리치료가 되겠죠. 심리치료는 우리 암 환자들한테 가장 많이 권하고 있는 게 칼 사이먼트의 유도심상.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개발해가지고, 이거는 암 환자들을 위해서 개발한 심신요법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환자한테 스크립트 대본을 이렇게 읽어주게 되면 그걸 머릿속에서 그리면서 이게 나를 그쪽으로, 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를 할 수 있고 치료가 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는 게 유도 심상이고, 그리고 이제 뭐 독일의 뭐 아우토겐이라든지 MBSR이라든지 여러 가지 코칭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내가 스스로 나를 조절하지 못하고 내 심리를 다스리지 못할 때 외부에서 그 부분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해 주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은 그런 부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이거는 뭐 내가 암에 걸렸으니까 뭐 이런 생각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불안한 거 누구나 똑같지 않느냐, 그리고 걱정하는 거 똑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신 분들, 이런 심리치료에 한번 접근을 해서 해보시면 의외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떤 미술치료라든지 음악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결부가 된다면 생각지도 않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고, 내가 왜 이런 부분들을 전혀 몰랐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끔 돼요. 그래서 이 암은 심리적인 부분이 절반이라고 그래요. 육체적인 부분이 절반, 심리적인 부분이 절반. 그런데 육체적인 치료하면 절반만 하는 거잖아요. 나머지 50%도 치료하셔야죠.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뭔가 조절이 잘 안 되고 하는 분들은 필히 이런 심리 치료를 좀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이제 항암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우리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다뤄봤어요. 그리고 또 우리 환자분들이 이런 하고 있지만 이런 정보들이 없어가지고 갑자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이럴 때 뭐 약을 먹어야 될지,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참 많았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도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이런 정보를 많이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